안녕하세요. 자, 안후보 명상사의 안창호 대표입니다. 자, 네. 오늘은 그 창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고 또 창업의 길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어렵게 북새통 안정환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 동생이니까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창업에 관한 이야기 중에 창업의 3가지 공포에 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참 북새통 안정환 실장님이라 하셨는데 예. 혹시 다른 또 학력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연세대학교에서 창업학 석사로 졸업을 해서 졸업까지 예, 마치셨고요. 석사를 지금 따서 창업학 컨설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컨설팅에도 참여를 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창업에 관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창업이라는 건 좀 막연한데요. 네. 그걸 좀 이렇게 이 초보분들도 쉽게 들을 수 있게 네. 좀 정리를 좀 해오셨다 그래서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창업을 하시 전에 이 두려움을 공포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가 되게 많은 창업자들을 만났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창업을 준비해 갖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갖고 있는데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창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전혀 모르는. 전혀 모르는 분야니까.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 뭐 그런 걸로 그냥 의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공포를 넘어서는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3가지 공포라는 개념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글쎄, 이야기라고 해서 그럼 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실제 사례를 끄집어 오시는 건지. 실제 사례긴 한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네. 그 공통점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얘기를 저희가 잠깐 들었는데요. 그 3가지 공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조금 일단 3가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우선 3가지 공포 제가 정리한 게 첫 번째가 생계의 공포입니다. 그렇죠. 생계라면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들 생계-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2번째가 자금의 공포. 무슨 그렇죠. 돈으로 하지? 총알이 없는 거죠. 총알이 없는 네, 거죠. 좋은 총이 있지만 네. 좋은 차가 있지만 기름이 없고. 그렇죠. 그런 제가 항상 얘기해요. 창업하세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요. 얘기 항상 그렇죠. 돌아오고요. 3번째가 기술의 공포. 그렇죠. 혹시 이제 경쟁자가 그거보다는 그런 이걸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아니에요? 만약에 하다못해 뭐 꽈배기 집을 한다 그래도 제빵을 하시는. 그래 제빵을 하든 뭐라든 간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한다 하더라도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다들 평범한 창업하시기 전에 대부분 겪는 일들이네요. 그렇죠. 네. 아주 근데 전반적인 일들이네요. 근데 그게 공포로 다가와요. 그럴 수 왜냐하면은 당장 지금 내가 이 직장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도 좋지만 너무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표현하면 수영 같은 거네요.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수영을 하면은 빠져 죽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3가지 공포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가 생계의 공포. 이거 생계의 공포. 2번째가 자금의 공포. 네. 이거 3번째가 기술의 공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공포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신다면 네. 그리고 창업에 어느 정도 성공의 발판은 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저기 공포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공포를 받아들이는 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그걸 인정을 한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넘어서는 팁 같은 거죠.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럼 생계의 공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 먹고 사는 문제죠. 이거에서 네. 먹고 살 수 있을까? 망하면 어떡하지? 요게 이제 생계의 공포입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준비를 말하는 거죠. 준비. 첫 번째로 어떻게 생계의 공포는 첫 번째로 망해도 먹고 살 만한 사이즈로 해라. 그렇죠. 뭐 대출을 받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친인척이나 부모님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작게, 작게, 간단하게. 정말 작게. 이거 망해도 나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정도 사이즈로 네. 하시는 게 좋고요. 2번째로는 네. 보통 돈 벌려고 창업들을 하세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돈 버는 창업은 옆에 경쟁자들이 엄청 달라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순식간에 뒤집어져서 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성보다는 경력과 인맥 위주로 창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대박 아이템을 어떻게 찾았는데 그걸 찾는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경쟁자들이 이제 그렇죠. 달려들어서 나눠 먹는 시장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장기간 오랫동안 준비를 하게 되면 경쟁자가 함부로 그 시장에 못 들어와요. 내가 갖고 그렇죠. 있는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단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무작정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원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바로 접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데드라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기사 같은 거 쓸 때 마감 시간. 그렇죠. 저도 숙제 항상 그 전날, 시험도 전날 네, 이렇게 그렇죠. 몰아치잖아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면 네. 아무래도 매듭을 지면서 그렇죠. 한다 이렇게. 그것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뭐 3년 안에 먹고 살 만큼의 수익을 한 달에 뭐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겠다. 매출 1,000만 원. 내가 이거 수익을 그래. 얻겠다. 그리고 이제 내 순수익은 300 이상. 그냥 무조건 막 일해서 열심히 벌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는 것보다 그게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지점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접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노력을 하고 예측치에 너무 미달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라.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어야 된다고요. 접어야 되는 것도 접는 게 그 손절매라고. 그렇죠. 손절매를 하는 겁니다. 그 여기 시간을 나오네요. 시간에 따른 손절매를 준비해야 그렇죠. 돼요. 이걸 하는 시간에 다른 거 뭐 취직을 하신다거나 다른 일을 그렇죠. 여신다거나. 근데 만약에 그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인맥 하게 된다면 아무 상관 없고요. 네. 그냥 쭉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손해가 안 나니까. 네. 하지만 내가 거기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판단되면 그것도 역시 잘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이 더디거나 그러면 그거 역시 네. 그 손해가 난 로스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그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제가 한번 저 생계 공포라는 거는 일단 저 시작을 했을 때 일단 망해도 되는, 이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도 큰 타격이 없을 정도 맞습니까? 맞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익성을 너무 생각하시기보다는 시작이니까, 그래서 경력, 내가 뭐 어떤 일을 했던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 뭐 아니면 부모님이 뭐 하시던 일, 그런 것들을 위주로 그렇죠. 하면 좀 안정성 있다는 거고. 그리고 수익을 그러니까 정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표치, 기간, 기간과 수익을 정해놓고 그거에 너무 미달한다. 네. 그때는 이제 잘라야 돼.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는 나쁜 결과일 경우 그렇죠. 접어야 된다. 손절매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냐? 예,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포가 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자금의 공포죠. 다들 그렇죠. 그죠. 창업하라고 얘기하면 그래. 돈이 어디 있어? 이 얘기를 항상 먼저. 그렇죠. 공포가 되죠. 뭐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분들은 예, 뭐 대출 같은 거 받을 생각은 뭐 집 살 때, 차 살 때 빼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자금이 필요 없거나 첫 번째 자금이 필요 없는 일이 있나요? 있죠. 유튜브.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하고 지금 있죠. 제가 유튜브에서 수익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의외로 맞습니다. 많습니다. 막 처음부터 막 장비 챙기고 너무 아, 많이 하려고 안 하면 돼요. 일단 해보다가 해보다 돈 되면 더 크게. 뭐 구독자가 늘거나 그렇죠. 뭐 조회수가 늘면 한 번 더 얹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제로 베이스로 하는 건 힘드니까 그렇죠. 자금이 최소한 필요한 것만 창업을 먼저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 특히 어떤 게 좋냐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렇죠. 창업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본이 가능하면 안 들거나 안 들거나 최소한으로 할수 드는 거로. 자, 두 번째로 창업넷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국가가 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거고 거기 들어가면은 네.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리스트가 떠요. 어, 나이대 네. 뭐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국가가 이런 통계를 내 가지고 네. 그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로 프로그램이 120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네. 최대 3천만 원까지. 그런 정보가 있어요. 네, 그것까지 들어가서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실상 이 창업 교육도 무료로 다 해주고요. 돈도 다 대주는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 쓰고 있어. 제가 안타까워서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금의 공포.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요. 네. 최악의 경우를 항상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창업을 하든 네.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월급쟁이 생활을 하든 간에 최소 생활비를 유지하면서 비상금을 유지한 상태로 창업을 시작하고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판이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모든 사업이 그렇죠. 잘될, 뭐 예를 들면 내 잘못은 아닌데 뭐 구제역이 나온다거나 그렇죠. 조류독감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래서 육해공으로 하잖아요. 그 아, 5주 그래. 정도 해가지고. 왜냐하면 피자도 그렇고. 그렇죠. 다 이렇게 아. 돌려서 하는 이유가 아, 그렇죠. 그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집들이 많아졌냐면은 하도 하나에 네, 그냥 다 연속적으로 망하다 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바람이 불죠. 그렇죠. 예. 정리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자금을 너무 생각하시기보단 최소한 또는 주변에 아니면 그 주변 환경에서 큰 무리가 없는 것을 먼저 시작하시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하시는 창업넷. 창업넷은 그냥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네, 뜹니다. 그리고 교육도 이제 있어요. 계신 곳 근처에 있어요. 그 지부가 있는 창업넷 들어가서 네. 그냥 자금 딱 주면은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 교육을 120시간 받으시면 그 과외돼서 대출 아니면 아니 지원. 자금 지원이 지원이 나와요.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공짜로 나눠주는 금액이에요. 근데 물론 예. 공짜는 아니죠. 국가에서 이거를 일정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돼. 중간에 탈락하면 못 받습니다. 그 뭐 테스트도 하고 네, 다 합니다. 출석률도 보고. 그거를 하는 사람이 저희 과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겠네요. 예. 견디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도 내가 아무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뭐 제 의지랑 상관없이 뭐 일이 뒤집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뭐 병충해가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그 상황에서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생활비와 생활을 할 수 있게 그 비축을 꼭 해둬야 된다. 그렇죠. 자금의 공포를 그거를 비축해 놓고 있으면 공포가 사라져요. 좋은 말씀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예. 마지막은 제가 기술의 공포라고 들었습니다. 이걸 말하기 되게 애매한데. 그렇죠. 기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냥 창업을 하게 되면 보통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통 3개월 준비해가지고 네. 창업을 해요. 그래서 18개월 만에 네. 망해요. 그래서 보통 1억에서 3억 사이 빚을 줍니다. 이게 평균적인 뭐 코스.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피도 줘야 되고, 그렇죠. 프랜차이즈. 근데 이게 왜 망하냐면 처음엔 장사가 돼요. 네. 18개월인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가 들어오면 네.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 잘 합쳐가지고. 됐어도 시장을 안 먹게 되는. 그렇죠. 네. 처음에 한 절반에서 60에서 70%는 그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인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경쟁자들에 의해서 망합니다. 결국 경쟁자들까지 넘어설 것까지 계산하지 안 하고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론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자금은 자기가 대면 되지만 기술에서 딸리면은 옆에 사람들이 훨씬 더 싼 가격에 좋은 물건 계속 나오면 감당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본으로 이렇게 밀어서 아주 저가격 공세를 하면 견디기가 보통 힘든 게 왜냐하면 내가 일단 시장에 나온 제품은 카피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죠. 더 싼 가격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네.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바라도 해봐라. 예를 들면 요식업에 가시면 거기 가서 뭐 닭을 튀겨보신다거나, 그렇죠. 뭐 소를 뭐 고기를 잘라본다거나, 그렇죠. 서빙을 해본다거나, 편의점에서 그래도 뭐 야간을 근무해보신다거나 그렇죠. 그런 것처럼. 편의점을 하기 전에 편의점 알바라도 해보고 식당을 하기 전에 식당 알바를 해보고 그것도 그냥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점장급까지 레벨까지 해봐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 안에 돌아가는 일들을 알고 나서 사장 역할을 하는데 네. 제가 커피 전문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커피를 좋아하는 것과 커피를 만드는 것과 커피를 파는 것과 커피점을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 커피를 좋아하는 거, 마시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볶아서 내리는 거, 만드는 거. 그리고 파는 거. 파는 행. 그다음에 운영도 해야 전체 운영을 하는 운영도 거. 해야 되고. 이건 전혀 다른 분야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 다른 분야가 커피를 좋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면 이 전반적인 과정도 해봐야 된다는 그걸 거. 착각이라고 제가 표현해야 되나요? 착각이죠. 네. 그건 심각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되지. 그렇죠. 꼭 좋아하는 일로 그걸 생계를 유지할 큰일 날 목적을 생각인 하시면 거죠. 안 되죠. 그거는 경쟁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지 취미의 단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시고 네. 그 잘하는 걸 직업으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공포 두 번째가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망할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정보량이 어마어마해져요. 그것도 평범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렇죠. 자기 분야 얘기도 또 하시죠. 그렇죠. 이제 제일 큰 분야는 사실 그거예요. 와서 그 분야의 사업에서 잘 됐다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근데 왜 왔을까요?
아 이제 접어서 온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온 것도 있지만 아니 그 접어서 온 건 아니고 그 분야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고 강의하시는 분이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야에 했다가 망했던 분들이 같이 이게 원생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좀 찡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다 배우는 거죠. 이러면 그렇죠. 망한다, 이러면 성공한다. 맞습니다.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두 개를 다 배우기 때문에 일단 나갔을 때 받을 충격이 반으로 줄어요. 왜냐하면 이런 수많은 예측임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120시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생각보다. 그래요. 저도 원생들끼리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죠. 또 반에서 친한 친구 생기는 것처럼. 그렇죠. 그럼 또 그 사람들끼리 신뢰가 쌓이면.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또 도움도 서로 주고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컨설팅을 받게 되면은 말이죠. 네. 그 컨설턴트는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갖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요. 이 사람이 되냐 체계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놓고 나가면 최소한 그거는 해줘요. 이게 접었을 때도 타격은 없게끔 어느 정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됐을 경우 망했다는 표현이 조금 좀 폐업했다. 예, 저는 좀 이게 마음이 쿡쿡 쏩니다. 잘 안 됐을 경우 청산도 좀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도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가 기술의 공포. 이게 제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남과 차별화된 기술이 될 때까지. 그건 다들 원하는 기능 아닌가? 그게 될 때까지 창업을 원래 하면 안 돼요. 그 경지 뭐 단계에 이르기까지. 왜냐하면 그거를 창업을 해서 그 단계를 이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 이 친구가 그런 친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고 있는.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니 어느 경지가 아니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까지 하려면 그래도 그 매일 백종원이 하는 얘기가 백종원 씨가 하시는 얘기가 맨날 그거예요. 저도 그 꼬박꼬박 봅니다. 하는 얘기가 제발 부탁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다음에 기본이 된 다음에 이제 장사를 시작해라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게 아니라 맨날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식당을 하니까 막 한숨을 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도 기초적인 어떤 레벨을 넘어서서 어떤 프로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역시 그 일을 해봐야겠네요. 누구 밑에 들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얘기가 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누구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창업을 할 텐데. 예.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엔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좀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여기다가 하시죠.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그래도 내가 일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 같은데 갑자기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스트레스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일단 직원을 둬야죠, 손님을 상대해야죠, 뭐를 해야죠, 뭐랬는데 밑에 직원 입장에서는 주인 눈치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또 그쪽에서 또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 눈치 잘 보고 일만 해주면 돈이 나오는 것도 물론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럼요. 이거는 경우의 수나 변수값이 적잖아요. 그 고정비지. 주인의 경우는 고정비를 놓고 그 비용 대비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고정된 수익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확실히 비교가 될 겁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세 가지 공포를 인정하라 하고 넘어서라, 극복하라. 인정하고 극복하라. 근데 그거는 너무 중구난방이지만 저기 북새통 안 실장님 그 창업 컨설턴트께서 얘기하시길 생계, 자금, 기술의 공포라고 인지하고 그거를 극복을 하도록 노력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분야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